대만 가장 근처에 있는 미군은 일단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주한미군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1만 명급 이상의 대부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주한미군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북한한테 저 주한미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저강도 도발이든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이든 뭐든 좀 해달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은 미국의 일이고 우리 일은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시나리오를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애틀랜틱 카운슬이라고 이제 미 국방부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는 띵크탱크예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회의한다고 하면 미국 팀, 뭐 중국 팀 뭐 이렇게 다 역할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걸 따져봄으로써 이제 대책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시나리오 만들다 보면 시나리오가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있고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네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좀 쉬워요. 근데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인데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일 가능성에는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답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면 사실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안보 대비책을 찾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 대만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의 이 연계성은 국제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그래도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게 중국이 대만을 쉽게 이렇게 점령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실제로 근데 중국이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국방력의 차이를 볼 때 제일 쉬운 건 머릿수하고 돈이잖아요. 중국이 한 200만 되고 대만이 16만 5천 정도 되니까 12배 차이예요. 근데 희한하게 국방비도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언론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2m 농구 선수로 중국을 비유하자면 대만은 햄스터예요. 너무 작은데요? 너무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상륙했을 때 중국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봐요. 미국 측의 전문가들은 성공률을 27%로 보고요. 너무 낮은데? 네. 대만의 전문가들은 17%로 봐요. 근거가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상륙할 수 있는 전략적인 수송수단이 적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수송수단 하면 상륙함. 이게 80척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없다는 거고 상륙정. 상륙하면서 나가갖고 막 상륙하는 그 조그만 배들 있잖아요. 그게 수백 척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적어요. 이것이 이전까지 예측이었어요. 지금 현재 2026년부로 중국이 약 96척의 상륙함과 305척의 상륙정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충분해지는 거잖아요. 네. 너무나 빨리 발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7%, 17%는 안 변합니다. 왜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륙함하고 상륙정이 가서 1제파, 2제파 병력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륙 작전에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후속 증원 부대가 들어가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물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급. 예. 그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배가 많은데 무슨 소리예요? 그 배는 전부 다 상륙에 쓰이는 거고요. 네. 후속에 들어가는 특수함이라든지 바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치가 않아요. 충분치가 않다는 얘기는 그 분야에 훈련도 안 돼 있는 거죠.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물리적 군사력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것만으로 전쟁 승리를 그냥 직행하는 1차 방정식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군사력 규모로만 보면 이 군사력 순위를 평가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올해 기준으로 중국의 군사력 순위를 러시아와 같은 2위로 봤고요. 대만을 22위로 봤습니다. 그 차이는 20위 격차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전속결 3일 만에 중국이 대만을 접수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봤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 2022년 때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군사력 순위를 매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가 2위, 우크라이나가 22위였어요. 똑같이 20위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 국제사회의 지원 이런 게 힘입어서 3년 이상 소모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속전속결전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군사력 차이만으로 그냥 1차원적으로 성패짓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시민이 항전 의지를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또 다른 변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군이나 나토군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병참 지원만 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보듯이 명확하거든요. 미군이 그냥 즉각 개입한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최근 들어 이 주한미군,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이 미군의 권한과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지도 한 장을 준비했어요. 함께 보시죠. 자, 제가 지도 한 장을 준비했어요. 함께 보시죠. 주한미군이 내부의 교육 자료로 실은 지도인데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한반도 지도가 거꾸로. 180도 거꾸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작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저 밑에 일본이나 저 뭐 대만이나 필리핀까지는 안 봤어요. 오로지 중국과 북한만을 위에 놓고 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어떻게 작전을 맞아요. 전개할 거냐를 살펴봤는데 주한미군은 유사시의 동북아에서 어떤 작전 개념에 동원할 것인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즉각 중국과 대만 분쟁에 개입시킬 때 중국이나 북한의 방해 공작이나 물리적인 공격이 예상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커진다는 거죠. 이 지도가 품고 있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사실 거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저게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사실은 전방 기지처럼 되고 주한미군도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세계 청중에다 대상을 두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 중국에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아주 중요한 지역에 최전방 전략기지가 있어. 오판하지 마라는 신호를 딱 던진 거고요. 한국에게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것을 한국이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인도태평양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인도태평양의 동맹국과 우방국은 미국과 연대하고 공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봅니다. 네. 저 지도는 지금 주한미군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저거는 한반도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좀 그러네.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군이 저쪽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군의 의미는 인계철선이었거든요. 휴전선 근방에 딱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침공을 할 경우 자동 개입을 하는 그런 인계철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북한의 침략을 막는 게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주한미군은 인계철선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군사적 분쟁에 아주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의 성격으로 지금 변화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제 한국군과 미군의 협력의 성격도 다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지도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니까 절묘하네요. 21세기의 세계 열강의 가장 큰 부딪힘이 있는 공간 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이제 베스트 프렌드는 러시아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과는 조금 소원해진 것 같은데 이게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나면은 시나리오처럼 이 북한이 중국을 지원군으로 나설까요? 사실 이게 1961년 7월에 북한이 중국과 조중우호 협력 및 허상 원조에 관한 조약, 다시 말해서 동맹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2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양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국은 이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북한이 부득불 여기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 시나리오처럼 완전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전투가 일어나는 쿠르스크 전선의 병력을 파병하는 그 정도로 소규모적인 그런 병력 파병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한 개 전선을 맡아가지고 자기네가 독립적으로 전투 행동을 이제 자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체는 중국이고 북한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